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생극재화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뭐 고서라고 써 있죠? 옛날 책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주를 보는데 바이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주를 보는데 기세론과 상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그럼 기세론이라는 것은 기운 기자에다 세력 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사주가 어쩌다 저쩌다 보는 거거든요. 기세론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생극재화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행의 비중이 사주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이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보면 한자로 이렇게 쭉 나오죠. 한자로. 근데 그 한자로는 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 대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리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금왕득화, 방능성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에도 너무 이렇게 과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을 밑에 나오니까. 금왕득화. 왕이라는 거는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센데 불을 얻으면, 득화니까 불을 얻으면 방능성기다. 바야흐로 그릇을 능히 이룬다. 큰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하고 불이죠. 그럼 이게 화극금이 되죠. 그렇죠? 그 금은 불을 만나면은 큰 그릇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할 때. 근데 경은 양금이고 신은 은금인데, 양금은 큰 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 안 된 금으로 보고, 은금은 가공이 된 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양금, 경금의 경우는 불이 있지 않으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적용되는 거죠. 금은 쇳덩어리는 화로 극해줘야만이 그릇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근데 대체로 극하는 게 들어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안 좋게 보이죠. 근데 경금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삼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런 삼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지금 그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금은 불이 극하는 거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왕 득수, 방성 상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센데, 불이, 화왕이니까 불이 센, 화기운이 왕성한데, 물을 얻으면 바야흐로 서로 도움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불기운이 많은데,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불기운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이 불과 물이 만나면은 이게 수화기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물은 극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이제 이게 수극화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도움이 돼서 기세가 원활하고 총명하고 무형적인 성취,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화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물을 만나면 화극금에, 수극화해서 불을 끄는 거지만 이게 적당하게 있으면은 더 좋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수왕득토, 방성지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센데 토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토국수죠. 토는 수를 극하죠. 그런데 물이 많은데 흙을 얻으면은 연못을 만들 수 있다. 방성지소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은 못 쓰죠. 다 흘러내려가면 소용이 없잖아, 그냥. 근데 이것을 흙으로 이렇게 막아서 뚝을 만들면은 그 물을 쓸 수가 있죠. 물이라는 건 가둬둬야 되니까. 예. 지금 저렇게 뭐 예. 약간의 적절하게 있으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팔자로 이제 사주 봤을 팔자. 때 8개인데 네. 물이 3개다 뭐 아니면 네. 물이 2개다 그랬을 때 땅 이제 토가 몇 대 몇 비율로 있으면 적절하다. 참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대체로 1대1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 1대1 개념이에요, 대체로. 근데 사주를 보면은 대략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져요. 그거는. 자,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도 얘기가 돼요. 이게 쭉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이 있는데
불이 오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불이 센 불이 오면 금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이게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적당한 말이 그 적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적당하다는 말을 해석을 잘 못한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듣는데요. 적당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적당한 건데 대략 반반 이런 거죠. 밸런스가 안 깨지는 거. 그런데 이제 사주 8글자 중에서 어디에 있는 글자가 에너지가 더 세고 약한 게 있어요. 8글자 중에서 일간의 밑에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월간의 밑에 있는 글자, 이거 월령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글자가 더 센 글자예요. 위력이 더 강하다. 나중에 이제 사주 그 세고 약한 거 설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균형에 맞춘 1대1쯤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토왕득목, 박능토다. 토 기운이 왕성한데 나무를 얻으면 이 소라는 것은 트일소예요. 성기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땅이 나무가 없으면요, 땅이 무너지고 갈라져요. 근데 적당한 나무가 있어야 땅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민둥산 되면 비 오면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나무가 있어야 땅이 튼튼해진다고요,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격자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화극금, 수, 극화, 토국수, 목극토죠. 그렇죠? 극하는 게 적당히 극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동해 바다에서요, 이 활어를 싣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활어 통 속에다가 낙지를 몇 마리 집어넣는 됩니다. 긴장하게. 그래야 이게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자연 그 물탱크 속이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근데 요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애들이 정신을 잃고 있는데 낙지를 넣으면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들이 더 활발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극을 활용하는 거죠, 극을. 예. 자, 하나 더 있네. 목왕득금, 방성동량이다. 목이 왕성한데 금을 만나면 바야흐로 기둥과 들보를 만들 수 있다. 큰 나무라고 해도요, 그 나무 그 자체로 놓고는 쓸모가 없죠. 이거를 톱으로 쓸고 켜야만이 동량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금극목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화기재, 금목상제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낙서에서 불과 화가 그 다음에 금과 목은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에서 상생만 좋은 게 아니라 상극도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요,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생리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상생, 상극, 상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상극은 생리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몸에서 열이 날 때 열을 빼주는 게 이 생극으로도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극의 긍정적인 효과죠. 그리고 이 상극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나쁘겠어요? 상극이 나쁜 경우가. 지나치면 나쁜 거예요. 지나치면. 그런데 적당한 상극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극하는 거는 뭐냐면 극은 관살이라고 그랬죠. 관살. 관성. 정관과 칠살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것을 쓰는 경우는요. 그 권한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쓰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예거든요. 이 사주가 임자, 갑신, 갑술, 기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본인 글자라고 그랬죠? 이 임이 이게 본인 글자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잘 안 배웠지만 한번 보자고요. 이 색깔이 노란 거는 토고 하얀 건 금이고 초록색은 목이에요. 그러면 이 토가 3개가 있죠. 토가 3개가 있죠. 그러면 토국수가 되잖아요. 토국수. 극하는 게 많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토를 또 견제하는 게 누구냐면 토를 견제하는 게 누구예요? 목이죠, 목. 근데 목을 생해주는 거는 뭐예요?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토가 나를 극하지만 이 수는 목을 생해서 목이 토를 극해주는 거, 견제하는 거예요. 이걸 식신제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식신제살. 그냥 듣고만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봐요. 임이라는 글자는요, 이게 임, 물이 많죠. 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진토, 술토는 땅이죠. 그 물을 막아서 쓰는 거예요. 물을 막아서 그 물을 쓰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군인가 장군. 이 군인이에요.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자꾸 하신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칠살을 쓰는 겁니다. 이 칠살이라는 걸. 여기를 보면 평관이라고 써 있죠. 평관은 뭐냐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극한다는 것은 칠살이라는 거는 권한, 칼, 권력 이런 걸 뜻해요. 근데 거꾸로 그걸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식신이라는 거 가지고 통제를 해서 쓰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직은 여러분들 이야기는. 그런데 이렇게만 보자 이거죠. 물이 임자라는 물도 많고 이 진도 사실은 물이에요. 이 진도. 진은 신자진 삼합에서 수의 고라고 그럽니다. 물의 창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합치면 물로 변해요. 이 사주는 물이 많은 사주예요. 물이. 이렇게 물이 많은 사주는 간목이 있으면 간목은 물을 어떻게 돼요? 흡수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토는 또 물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물이 많아도 물을 견제할 수 있는 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의 기운을 거꾸로 쓴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없고 다 토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져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결국 뭐예요? 3대 3이네? 그렇죠? 그렇게 그냥 계산으로 하면 비슷하게 균형이 맞춰지고 있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는 거.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1대 하나 이렇게 셀 이유는 없는데 굳이 보자면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죠.